1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1번은 일단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볼까.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이 정도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뽀로롱 x 플러스 2는 3 이렇게 쓰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쵸?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빵 되고 요것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런 꼬라지가 만들어지면 뭐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이 무방하다 이거예요. T분의 FT 야도 뭐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을 이런데 밀어넣지 말고 요런데 밀어넣어버려요.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6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를 이쪽에 곱해버리면 이 값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냅두시고 얘를 갖다가 한번 다시 관찰해 보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fx 그 다음에 빼기 fx 이렇게 돼 있고요. 2x로 묶으면 x 빼기 3 이렇게 분모는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인자들을 지워볼까요? 이렇게 삭. 자, x로 나누면 여기가 x분의 fx가 되고 얘는 사라진 거다. 맞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0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0 집어넣으면 아까 전에 f빵이 빵이었죠? 요 케이스에서 f빵이 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고요. 그 다음에 얘도 x분의 fx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18이었잖아. 마이너스 18인데 마이너스 또 붙어있으니까 플러스 18.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문제. 비슷한 겁니다. 위에 11번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10을 갖다가 찾아서 쓸 수 있는 능력치를 좀 키우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꼬라지를 잘 봐요. 4 집어넣으면 분모빵 되고 F4도 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지? F4도 빵. 그래서 x 빼기 뭐시기 분의 fx 요 꼬라지가 무조건 6이 되니까 이 식의 형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2로 간다. 요 문제에서 쌤이 일단 fx제곱이 있다고 칠까? 그럼 잘 봐리. 아까 전에 f4가 빵이라 했지. 2 집어넣으면 f4가 빵이잖아. 근데 요 모습하고 요 모습이 또 똑같고 여기서 4를 빼는 형태가 나타나니까 여기는 x제곱 빼기 4 이렇게 써버리면 이 식하고 지금 요 식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 분명히 다른데 근데 이 식은 결국 똑같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극한값에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근데 원래 분모에는 얘가 있었죠. 그래서 쌤이 또 여기다가 fx 세제곱 빼기 2x를 또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자, 이거 한번 쌤 보세요. 리미트 x가 4로 가는데 얘를 쌤이 뒤집어 써볼게. fx 쓰고 여기 x 빼기 4 쓰면 역수에 쓰니까 6분의 1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요 모습 따서 x 세제곱 빼기 2x를 그대로 써버리시고 그 다음에 빼기 4를 뒤에다가 따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그런데 원래는 얘하고 얘만 있었다 이거야. 얘하고 얘만. 그럼 내가 이걸 임의로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없애주시면 돼요. 얘 없애려면 여기다가 x제곱 빼기 4를 곱하면 되니까 요거 인수분해를 바로 이렇게 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 쓸 때 x3승 빼기 2x 빼기 4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서 쓸게요. 조립제법 1, 2차 없고 상수 그 다음에 여기 이 요렇게 자, 2를 한번 밀어 넣어볼까? 1은 2, 그 다음에 4, 2, 4, 빵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2가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거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모습하고 똑같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6이에요. 그럼 얘는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얘만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영인자 지워주시고 2 대입하면 4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10분의 4는 약분하면 5분의 2.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시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똑같은 말로 마무 집어넣어봐요. 뿔무대죠. 그래서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자, 마이너스 x가 t면 x는 마이너스 t겠죠. 그래서 저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다 고쳐줍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는 t가 무한대로 간다로 고치시고요. 똑같이 x를 전부 다 마이너스 t로 치환해버리면 a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는 b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쌤 수업 시간 우리 노말편에서 쌤 수업 들었을 때 요거하고 요거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줬잖아요. 2를 제곱하면 a가 돼야 되니까 a는 그냥 4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 적을 때는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절반 해준 다음에 요 숫자로 한 번 더 나눠주라고 했다. 그쵸?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똥똥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쵸? 그게 바로 b입니다. 그러면 정답 적을 때 a 4 나누기 b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정답 바로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 가우스가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가우스하고는 좀 달라요. 고등학교 2 가우스는 좀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있다. 한번 연습해볼까? 그러면 리미트 x가 3풀로 간다고 해봐요. 3보다 좀의 큰 놈 집어넣어버리고 가우스 시험 이거 3대제. 근데 리미트 x가 3마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 값은 3보다 좀의 작은 애를 가우스 씌워버리면 2가 되잖아.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음? 자, 그러면 잘 보셈. fx가 요거 지금 문제 타이핑이 잘못됐어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fx를 쌤이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가우스 x제곱에 마이너스 a 가우스 x 이렇게 생겼는데 리밋도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이 무엇이냐 물었으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우극한하고요. x가 2의 마이너스로 갈 때 좌극한하고 요 값이 똑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생긴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2보다 좀의 큰 놈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2보다 좀의 큰 애 가우스 씌우면 2지. 2를 제곱하면 4제. 아까 또 2 나왔지? 그럼 빼기 2a 이렇게 쓰시고요. 2보다 좀의 작은 애를 집어넣으면 가우스 씌웠을 때 1이에요. 그러니까 1. 그럼 빼기 1a. 그럼 요거 두 개 같다고 하면 되잖아. 그럼 4-2a하고 1-a가 같으니까는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플러스 1a. 그래서 1이 넘어가면 3. 이러니까 a 값은 3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고요. 여러분 이 조건이 뭔지는 아시죠? 마이너스 너나 플러스 너나 똑같다는 우함수다. 그렇지? 우함수의 그래프적 특징은 여러분들 y축 대칭이라는 것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 학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도 다 알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나 조건 보면 무한대로 가는데 x제곱이다. 그치? 근데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2로 시작하는 x제곱의 2차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축 대칭에다가 최고 차이 예수가 2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생긴 꼴이겠지. 물론 이걸 아래 위로 내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y축 대칭만 지켜주고 요건 뭐 다른 조건은 한 개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fx고 여러분들 2x제곱에 뭐가 붙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부등식 fx가 축보다 작은 부분이 만족시켜지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그래프 지금 봐봐요. 2차가 축보다 작은 부분이 한 개도 없죠. 그럼 이건 만족한 자연수가 1도 없어요. 한 개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살짝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사고를 해보자 이거지. 여기가 y축. 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럼 요 안에 자연수가 1, 2, 3 이런 식으로 3개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뭐 이거 F4의 최대값을 구해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자연수가 일단 3개가 들어가야 되려면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세팅을 한번 해주세요. Y축이 있고요.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자연수를 촘촘하게 1개, 2개, 3개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그 다음 자연수도 약간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만만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fx가 축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쌤이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반대편도 어차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안대칭처럼 보이나?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귀찮으니까 안 적을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족시키는 2차가 축보다 작거나 같다. 2차가 축보나 작거나 같은 부분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만큼이잖아. 0, 맞지? 그 안에 자연수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되는 거지, 그치? 근데 F4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4는 지금 현재 내가 요 그림 그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더 벌어진다고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이게 더 벌어진다 생각하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벌려봅시다. 그러면 F4 원래 기대했던 값보다는 더 작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F4가 커지려면 이게 좀 더 모여야 돼요. 얼마만큼까지 모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여기가 3, 2, 1 요거 3개 만족되잖아. 2차가 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만족하는 자연수 3개잖아. 이해 가니?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안쪽으로 더 파고들어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만약 쌤이 이걸 문제를 푼다면 조금 더 부등식을 가미시켜가지고 좀 정확하게 풀어보면요. 일단 아까 전에 쌤 fx식 세팅을 2x제곱 플러스 뭐식이라고 했는데 쌤 이걸 k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가 되려면 요거 흰 게 지금 제일 커트라인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3 집어넣었을 때 값을 한번 생각해봐. 3 집어넣으면 9, 2, 18. 자, F3이 3 집어넣었을 때 9, 2, 18. 18 플러스 K다 이거야. 그러면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실제로 0이어도 되지만 이게 조금 더 벌어져가지고 노란색 그래프가 됐을 때는 3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돼도 상관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18 플러스 K, 18 플러스 K라는 게 0 이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아까 빨간 그래프로 예상을 잡았어요. 빨간 그래프를 잡았을 때 지금 야가 4를 지나가면 되겠어요? 4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노란색 그림처럼 돼야 돼요. 그럼 4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는 큰 값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4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4의 제곱 16, 16 곱하기 2는 자 F4 16 곱하기 2에서 32가 되고 32에서 K를 더하면 이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K 값의 범위를 세팅해보면 K는 마이너스 32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F4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4를 집어넣었을 때 16, 2, 32 플러스 K 요 값이 최대값이 되려면 K값은 여기서 제일 큰 거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8을 집어넣으면요 32 마이너스 18 해가지고 정답은 14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같은 게 오히려 계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많은 식도 다뤄보지 않았었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 자체를 심도 있게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띵 나왔을 때 객관식이면 찍어서 맞출 수라도 있지. 만약에 주관식 나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르면 풀고도 왠지 틀릴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일 잘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마플 교과서 같은 책이 있어요. 마플 교과서 또는 마플 시너지 책 보면 이 유형 문제 진짜 가득해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 문제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문제 그냥 거의 다 외워버렸어. 그래서 발레 같은 것도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수능에는 이런 유형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 칠 때만큼만 초집중해가지고 이런 문제 한번 집중해서 다 외워보세요. 모든 예들.
그럼 여러분 이 문제 나오면 되게 자신 있게 맞출 수가 있어요. 꼰대 같아요? 꼰대라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중철생 공부 졸라 잘하거든요. 중철생 꼰대 마인드 되게 많아요. 자, 그럼 헛소리 이제 그만하고 16번 문제를 집중해서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요거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이 있고 이 무한대 간다는 표현이 있던 말든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하는 경우들을 다 한번 종합을 해보면 제일 처음엔 무한대분의 무한대 배웁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차수가 똑같거나 밑에 차수가 더 크면 수렴한다 막 이런 것들 배웠은 적 있지.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수렴하는 케이스.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뭐 루트가 있으면 뭐 유리화 해가지고 뭐 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것도 수렴하는 경우가 되고 0분의 0꼴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총 4가지 정도가 수렴하는 케이스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얘들을 각자로 보세요. x제곱하고 fx가 있다고 쳐요. fx 지금 내가 뭔지 모른다. 근데 여기 x제곱에 무한대 집어넣어버리면 엄청 커지는 무한대 발산이잖아, 그치? 근데 발산 곱하기 뭐시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수렴하잖아요? 발산 곱하기 뭐시기 해가지고 수렴하려면 이거 0 돼야 된다는 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십시다. 알겠죠? 그 다음 니은은 자 gx분의 fx가 지금 현재 1이야.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지? 그치? 없더라도 잘 봐. 일단은 gx가 또 무한대로 가면 이게 발산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게 발산하면 발산분의 뭐시기 해야지 여러분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발산분의 발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뺐을 때 무조건 극한값이 0이 되나? 이래 생각하면 왠지 느낌상 여러분들 뭐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 이거 gx는 무한대인데 이거 무한대면 뭐 무한대겠네. 이것도 무한대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면 0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고. 황태윤 잘 들으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0이라고 생각했던 황태윤은 이거 진짜 각성하셔야 됩니다. 자, 쌤이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gx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 x 플러스 1 집어넣고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 맞지, 그치? 근데 얘는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금 요거 계산하면 1도 맞죠? 이것도 맞죠? 근데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x 빼기 2에다가 x 플러스 1을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발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럼 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레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렸어요. 얘는 맞았고요. 그 다음 디귿. 뭔가 여러분들 부등호가 2개 나온 샌드위치 정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야를 한번 보세요. x분의 gx 꼴이 있으니까 우리 가볍게 x로 전부 다 나눠볼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무한대로 다 보내보세요. 이거 이 각각을 전부 다 무한대로 보낼 거면 자, fx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1이 된다. 그럼 얘는 1로 가니까 얘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1하면 여러분 얼마로 수렴합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 요거 보세요. fx가 x에 졸라 큰 거 집어넣으면 그냥 1로 수렴한다 했잖아. 그럼 졸라 큰 거에다가 2도 해도 졸라 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은 1로 수렴해서 무한대분의 1하면 이것도 0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럼 0으로 수렴하는 것 사이에 낑겨있는 요 x분의 gx 당연히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fx 여러분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y는 k라는 짝대기를 갖다 댔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점이 몇 군데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자, 쌤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y축, 여기가 x축. 자, 요거는 유리함수니까 정근선의 교점이 1,1이라는 거 정도는 다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이 1,1이니까는 요렇게 또 요렇게 해서 여기 1, 1 적고 정근선.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해보세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0 집어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2가 무조건 지나간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만약 유리함수 풀로 다 그린다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런데 얘는 1보다 클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은 쪽은 지워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경 쓸 게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보다 오른쪽은 그림 다 그렸음.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2차 함수니까 더 쉽다 그렇죠? 위로 볼록하고 여러분 축이 얼마인가요? 두 분의 합해서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축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지점에 요거 x축이란 대칭축이 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한번 세팅해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하니까 3까지 올라가 보네. 그래서 1, 2, 3 여기 3 있는 지점 여기까지 여기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돼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볼까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욕하니까 숑숑 사라지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된다. 1, 마이너스는 여기 있겠지 그치? 자 여기 등호 달려있으니까 요 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점이고요. 2차 함수인데 요거 꼭지점으로 해서 그려야 되니까 근데 막 그리려고 하니까 0도 거슬리네. 0 집어넣으세요. 0 집어넣으면 2가 지나겠다. 그럼 요 점도 지나가게 돼요. 그럼 꼭 지나가야 되는 점은 요 세 점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버리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쭉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쌤이 여기 그린 게요. 바로 fx입니다. 자 그럼 fx하고 y는 k라는 짝대기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와 이렇게 변화시켜보면 만나는 점들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걸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한다 했으니까 k 값에 따른 gk 값을 한번 쌤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gk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그럼 k 값이 마이너스부터 쭉 올라가는 동안 계속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쭉 오는 동안 계속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까지 한 점에서 만나니? 요게 커트라인이겠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 1 될 때까지가 딱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까지가 한 점. 마이너스 1인 지점은 딱 요거 하나 두 점에 맞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쌤 여기다가 2를 표시해 볼게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함수값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더 키워보세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보이죠?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니? 계속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그래서 잘 봐. 여기서부터 계속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럼 세 점의 경계선이 어디냐면 여기가 점근선이잖아. 그럼 점근선에 꼬도 무조건 두 점 만나요. 그럼 점근선보다 살짝 올라갔을 때가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그럼 점근선이 1이니까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두 점에서 만납니다. 1일 때도 실제로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럼 1보다 커지면요. 1보다 커지면 아까 쌤이 세 점에서 만난다 했지? 자 그럼 또 3포인트가 있을 거고 1보다 클 때는 세 점에서 만나게 된다. 언제까지? 자 요때까지. 요때 3까지 딱 커버리면 몇 점에서 만나냐면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 밑에는 전부 다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3이 될 때까지는 계속 세 점에서 만나다가 3이 되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보다 커지면 이제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래서 3보다 커지면 쭉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바로 GK 그래프예요. 자,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 디테일하게 쳐다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의 좌극한. 자, GK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 3의 좌극한이면 마 3이 이쯤에 있을까 아이가? 좌극한 구해봤자 그냥 1이지. 그래서 G1을 구하면 G1은 2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값은 2다. 그 다음에 GK 그래프를 보고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구하라 했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1 플러스 2 하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보면 18번 fx하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고요. 가 조건은 gx는 x가 0으로 갈 때 7로 수렴한다. 7로 수렴한다. 그러면 gx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잖아. 근데 fx는 지금 이상해. 근데 여기 fx로 묻고 있어. 그럼 우리가 아는 정보로 뜯어고치는 거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쌤이 이 식을 갖다가 한번 fx를 gx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식 변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걸 한번 더 적을게요. x 플러스 fx는
이거 곱하면 얼마고? x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 fx. 나는 fx를 gx로 바꿀 거니까 fx 다 모을 거예요. 그래서 fx 여기 있죠? 여기도 fx가 달려있죠? 조짝으로 넘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fx 공통인수로 묶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얼마가 되느냐면 g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거 x 있고 왼쪽 오른쪽 둘 다 x가 있다 그죠? x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gx가 있었고 얘가 넘어오면서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것은 요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gx 분의 x 곱하기 g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쌤은 저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냥 가차없이 대입을 할 겁니다. 자 좀 귀찮겠지만 쌤이 귀찮지 뭐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너희도 따라 써래. 자 그러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fx 대신에 그냥 이거 다 적을 거야. 1 플러스 gx 그 다음에 x 곱하기 g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 2x 플러스 fx 대신에 이거 다 적을 겁니다. 1 플러스 gx 그 다음에 x 곱하기 얼마고? gx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 x가 0으로 가는데 0 집어넣으면 이거 0 이것도 0 집어넣으면 0 0분의 0꼴이다 그렇죠. 그러면 다 x로 한번 약분해봐요. x로 한번 다 약분해버리면 이거는 x제곱 남지 이건 x로 약분해버리면 2가 남네. 그 다음 이건 x 약분하면 사라진다 그쵸. 근데 아까 전에 x가 0으로 갈 때 gx는 7로 간다 했으니까 이거 이제 적어볼까요? 이거 0으로 가면 이제 0이니까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7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 7 빼기 1 분의 자 이제 구별 좀 해줄까? 색깔로 자 요거 2가 있었죠? 더하기 1 플러스 7 분의 여기 얼마입니까? 이제 7 빼기 1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야는 8분의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6이라고 적을게요. 야는 얼마예요? 2 플러스 8분의 6이다 그죠? 그러면 얘는 8분의 16에다가 8분의 6 더하면 8분의 22가 되잖아. 그래서 뭉쳐서 22라고 적으면 분모 똑같이 약분 때리고 마이너스 6분의 22 마이너스 6분의 22니까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1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19번 할 차례입니다. fx하고 gx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뭔가 약간 특이하죠. fx는 x세제곱 그러니까 개수만 한번 읽어보면 1a, bc 순서고요. gx는 12a, 1 순서니까 개수의 순서가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개수의 순서가 정반대면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를 해로 왔잖아요. 그럼 얘는 역수로 해를 가지게 돼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 상식은 이제 우리 하이퍼 친구들은 다 장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gx분의 fx 형태로 쓰여져 있고 둘 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쌤 분자 있는 fx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gx도 분모니까 밑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조건을 보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빵 된다 했으니까 fx는 x-2를 무조건 인수로 가지겠다 그죠? 그 다음에 g는 3 집어넣으면 빵 된다 했으니까 gx는 x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인수로 가졌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쌤이 처음 도입부에서 말했던 걸 한번 떠올려보세요. fx가 2를 해로 가지면 gx는 무조건 2분의 1이라는 역수를 해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죠? 자, 그 다음 gx가 3을 해로 가지기 때문에 fx는 당연히 또 누구를 해로 가져야 된다? 요거의 역수인 3분의 1을 해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x 빼기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인수가 한 개씩 더 있어야 3차 함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가 중요한데 나 한번 보세요. K에 3이 아닌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 자리에다가 그죠?
그러면 이 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이게 항상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3은 집어넣지 말라 했으니까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이걸 분수 형태로 봐가지고 리미트 x가 여기 분모에 있는 2분의 1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봐. 그럼 2분의 1로 가면 얘 빵대 붙제? 그럼 야도 2분의 1로 가는 게 빵대야. 빵분의 빵 해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 집어넣어서 빵 됐으니까 분자도 2분의 1 집어넣어서 빵 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fx의 마지막 반론은 x 빼기 2분의 1을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gx는 빠라밤빰빰빰 야가 2분의 1을 해로 가지니까 얘는 2를 해로 가져야 된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2를 해로 가진다 해서 이렇게 끝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최고 차의 개수가 C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요거 상수항도 1이라는 걸 잘 참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상수 계산하는 건 쉽잖아. 마3하고 요거 상수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또 상수 마이너스 2하고 다 곱한다고 생각해봐. 얘 곱하면 1이죠. 지금 현재 상수 곱했을 때 마3 나왔어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상수항이 1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gx의 최고 차이의 개수도 뭐 마이너스 3분의 1, 즉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식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x가 1로 가까이 간다고 했거든요. 분모 1 집어넣으면 빵이죠. 그럼 분자 f1 빼기 g1도 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f1 빼기 g1이 빵이라는 것은 f1의 값하고 g1의 값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하지만 당연히 똑같이 나오니까 문제가 나왔겠지? 그래서 쌤이 요 두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헷갈리려면 공통인수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봐요. x 빼기 2분의 1, 여기도 x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2, 여기도 x 빼기 2. 공통인수 체크했죠? 그래서 fx에서 gx를 빼는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fx 빼기 gx 빼는 식은 공통인수를 먼저 깔아놔요. x 빼기 2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2분의 1을 깔아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x 빼기 3분의 1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g에 있던 거 남은 거 다 빼야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빼면 되잖아.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보자. x 빼기 2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x 요거 아이고 쌤이 헷갈리려고 하네. x 빼기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이 괄호 속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1 요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아래 거 한번 정리해볼까? x에서 마마 x면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x가 된다. 그죠? 1 더하기 3분의 x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여러분들 요 3분의 4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3분의 4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결국은 3분의 4 x 마이너스 2 x 빼기 2분의 1 아까 끄집어냈으니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분자가 됩니다. 그럼 분모에 x 빼기 한번 적어주시고 리미트 x는 1로 간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샥 1 집어넣자. 그러면 3분의 4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 또 1 집어넣으면 또 2분의 1이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전체 계산값은 마이너스가 달리고요. 2 쫑쫑 약분해주면 3분의 2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번 단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0번도 예전에 쌤이 첫 강의, 노말 강의 할 때 가우스에 대한 것을 잠깐 개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쌤이 아까 전에 가우스가 어떤 정수로 갈 때도 있지만 가우스가 어떤 정수로 갈 때도 있지만 무한대로 갈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떤 별이라는 식이 있다고 치자고. 알겠지? 그래서 x에 관한 식인데 가우스 x는 다른 해석으로 그 안에 있는 숫자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졸라 큰 수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엄청 큰 수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뭐 아무튼 엄청 큰 수 점 얼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이거의 정수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을 지워버리면 된다라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표현이 있고요. 이 안에 어떤 x에 관한 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쌤이 요거 간단하게 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별점 얼마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소수 부분인 k를 빼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생각해. 졸라 큰 수에서 소수 부분 빼버리면 딱 정수 부분이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지? 자, 그러면 저 식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가우스 x제곱 플러스 5x 가우스 닫고 마이너스 x 이거 극한값 구하래요. 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무한대로 갈 때는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원래 숫자 적어주시고 소수 부분 그냥 적당히 빼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데 소수 부분 이건 아무 답에 관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빼기 x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정답 뭡니까? 5의 절반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